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거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희가 한 달 전에도 개원식 때 비슷한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지 나갈 수 있다. 대통령 다음, 대통령 자격, 대통령의 책임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내가 하기 싫거나 가기 싫거나 듣기 싫은 거를 안 듣거나 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가야죠. 그게 전통이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내년도에 예산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예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부탁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설명해 주고. 예. 왜 안 가요, 그거를. 대통령이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야당 지도자들 만나서 협조 요청하고 이게 맞잖아요. 그냥 총리 띡 보내가지고 피켓 시위 하니까 난 안 갈래. 나 뭐 안 좋은 소리 할 거니까 나 안 갈래. 이게 맞냐고요. 그러면은 뭐 안 갈 곳이 태반이에요. 안 하고 싶은 거 많을 거고. 그럼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지난번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시정연설 참석 안 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라면 힘든 자리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 협조하는 자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가냐. 뭐 어차피 가도 뭐 예산 정부 예산 삭감하고 자기들 예산 넣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예요. 그래서 명분이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 정상화되면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국정 운영이 비정상이에요. 2달 가까이 정치 브로커에게 멱살 잡혀서 대통령 부부가 협박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국정 운영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야당은 협조 안 해도 됩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말이 변명이 그게 먹히는 변명이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내년도 25년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677조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 예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평가를,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금 20점짜리 받고 있어요. 20점 받고 있는 정부가 677조라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의무 과연 하고 있냐? 뭐 그 얘기는 사실은 장 소장님도 비슷하게 대통령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가져하는 그 사안들, 마음 건강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윤 대통령의 관심사 원전 관련된 사업이라 이거 예산 다 삭감하겠다. 그러면 좀 나와서 이런 예산을 좀 살려달라 이런 호소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주제는 다르지만 작년 요맘때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당은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화폐라도 좀 해서 또 전 국민 돈을 좀 풀어서라도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때다. 돈 풀면 안 된다. 이 얘기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2일은 못 맞췄지만 어쨌든 뭐 서로가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그 끝에 12월 20일경쯤 통과가 됐거든요. 올해도 아마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 여사 의혹 논란 때문에 몇 가지 예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음 돌봄 사업이라든지 개식용 사업 이제 중단, 예. 보상 사업 이런 것들은 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정말 필요하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호소를 해야 되고요. 그게 불효불급하다, 다른 걸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뭔가 야당에게 내줄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렇고 마치 뭐랄까요. 지금 정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 제 할 일을 하면서 야당 탓해야지 국민들도 들을 수 있는 거지. 본인의 역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야당 탓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죠. 네, 장 소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짧게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무수석도 보내고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예전에는 좀 많았잖아요. 이 상황이면 그런 일 좀 기대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민주당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삭감은 국회에서 그냥 다수 표결로 하면은 과반수 의석 표결로 하면 그거 다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작심하고 삭감한다면은 내년에 국정 운영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자신들이 증액하고 싶은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표 예산, 뭐 지역화폐 2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개수 조정 소위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 이거 오케이 해줄 테니까 이것도 증액시켜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냥 짬짬이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거 해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이거 깎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거의 다 그냥 짜고 치고 고스톱 쳐가지고 원하는 거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태워야 될 예산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증액돼가지고 결국에는 총 예산이 통과될 것 같다. 그래서 법정 시한이 안 지킬 가능성은 있지만 예산안이 뭐 통과 안 된다거나 대폭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냥 지금 말싸움이 전부 다다 그렇게 말씀드려요.